이 시간은 세종창의학기제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의 이태하 교수입니다. 세종대학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세종창의학기제가 우수 성과로 이제 뽑히게 선정되었고요. 세종창의학기제란 자유학기제와 그 다음에 열린학기제를 또 그 다음에 교과와 비교과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창의교육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이나 또는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작성한 실행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습이나 과제를 수행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학기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원래 이제 15주 동안에 이제 수업을 받아야만 한 학기 수업으로 인정을 받는데 15주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뭐 1학점이나 또는 1학점의 이제 학습량을 우리가 고려해서 압축적으로 5주나 또는 10주 안에 그 학습 과제를 설계해서 이행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열린 학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와 열린 학기제를 접목한 그런 새로운 유형의 학기제를 우리가 세종창의학기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창의학기제를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주로 전통적으로 학문 중심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론 중심 교육이고 이러한 학문 중심,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해서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창의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제 일단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이제 과제를 설계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학습 계획 또는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재상을 우리가 일명 뉴칼라 인재라고 하는데 이 뉴칼라 인재는 이제 신기술, 주로 이제 IT 기술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인재를 우리가 뉴칼라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한 뉴칼라 인재 양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의 학기제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의 학기제의 이제 지원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의 재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인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5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전공 학생들보다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창의학습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그 학습 설계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학점이 적절하게 신청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학점에 따라서 교육지원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3학점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전공 과목, 자기주도 전공일 경우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12학점을 신청할 경우 한 학기 우리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18학점을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고 일단 교양은 6학점까지고 전공은 12학점까지 최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창의학기제는 원래 2017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는 창의학습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그 다음에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집중이수제는 원래 정기학기제만 하던 것을 그 동계와 하계 계절학기에도 새롭게 신설해서 주로 탐구형 과제를 3주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집중이수제 과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창의학습 유형은 뭐 개발형, 창업형, 창작형, 문제해결형, 탐구형 이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고 학생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형은 주로 이제 학습 주제를 선정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논문을 쓰는 그런 유형인데 이 탐구형은 주로 집중 이수제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개발형, 창업형, 창작형, 문제해결은 정규학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 4가지 유형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창의 학기제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학생들이 선임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지도교수의 역할인데 이게 이제 지도교수의 역할이 창의학기제에서는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낸 학습 설계서를 검토하고 또 학생들이 그 설계서에 따라서 매주 학습이 진행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그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학습과제를 주도해가는 주도자가 아니고 어떤 멘토 역할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학습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그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에게 이제 서류 심사를 보내고 서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면접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을 우리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이제 학기 말에 보여줄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학점을 어떻게 줄 건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학습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학생들은 매주차 학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보내고 지도교수는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지도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줍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학점을 신청할 때 3학점에서 12학점까지 신청하는데 3학점만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준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3학점이 넘어서 6학점에서 12학점까지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6학점에서 9학점, 그 이상의 학점에 대해서는 창의학습 운영위원회가 지도교수 학점이 적절한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부여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와 창의학습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 성적을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창의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실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 9월에 처음 시작할 때 지원자가 57명이었습니다. 57명으로 시작됐는데 2019년에 126명이 이수를 했고 2020년에는 280명, 2021년 현재 207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계 집중 이수제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약 한 70여 명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2020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2017년에 57명을 생각하면 2020년에 지금 280명을 본다면 대략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약 300% 정도가 신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이게 2019년에는 4.28이었고 특히 2020년에는 4.46, 그 다음에 2021년 7월에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4.59입니다. 5점 척도로 4.59점이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역량 증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세종 핵심 역량을 이제 우리가 7대 역량을 뽑고 그 7대 역량을 위주로 해서 교양교육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창의학기제에는 주로 이 3개 역량,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소통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개 역량도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학기제 이제 우수성과인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주요 우수성과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특허 신청에는 5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및 교외 공모전에 26건에 주목할 만한 입상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12건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12건도 굉장히 중요한 학회에서 발표한 것들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창업건이 26건, 이것도 주요한 개발 창업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출간과 공연 기획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특허 신청인데 오토 튜닝 알고리즘을 그 항공우주공학과 팀이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이걸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도 또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자동 질의 응답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것도 이제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특허들은 굉장히 오늘날 많이 그 필요한 그런 어떤 개발 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공모전인데 우리 세종대학은 이제 특징적으로 교내 경시대회나 공모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도 수십 개의 그 공모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주목할 만한 대회에서 그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2019년 창의설계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세종 창업 아이디어 대상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세종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도 컴퓨터공학과에서 제 학술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또 2021년에는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내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공모전으로는 이제 그 대학 전자공학회 IT 창의 챌린지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 코삭, 이 코삭은 한국 대학생 광고대전입니다. 여기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21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공모전에서도 많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발표인데, 이건 특히 이제 우리가 학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수준 높은 학회에서 이와 같은 발표들을 했습니다. 한국통신학회에서 개최한 2019년도 학예 학술 논문대회에서 거기서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학회인 ICRA, 이거는 미국 전자전기학회입니다. 여기에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투고했고요. 그 다음에 ACM인 미국 그 컴퓨터학회인데 이 컴퓨터학회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학술대 발표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한국 컴퓨터 종합학술대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고요. 이와 같이 학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국제학회에 이와 같은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사진이고요, 발표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할 이 개발들은 상당히 그 흥미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강의실 자동 배정 시스템 개발인데, 우리 대학도 강의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강의실의 활용도가 좀 낮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 학생 둘이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및 인터넷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온실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 팬데믹 사태 때 꼭 필요한 앱인데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했죠. 온라인으로 요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학생이 지금 개발했고, 이걸 시험적으로 요즘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출판과 공연 기획인데, 그 영문과 김재열 학생이 영어 소설을 이제 번역을 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밥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고요. 한 학기 만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그 한국무용협회, 현대무용협회에서 개최한 생생춤 페스티벌에 무용학과 학생들 19명이서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드린 이제 그 세종창의학기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죠. 이 세종창의학기제는 우리 대학, 세종대학교 대학신 사업에서 우리가 주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종창의학기제를 이제 핵심 과제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디지털 혁명기에 이제 다 불어닥친 이제 대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재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에
세계 시가총액 기업 순위 10위권에 IT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2007년을 왜 기점으로 잡냐면 우리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 출시된 2007년의 시가총액 세계 기업 순위를 볼 때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 제조업, 그 다음에 금융업 이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 세계 시가총액 10위권을 보니까 IT 기업이 무려 7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에너지, 제조는 각 1개씩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IT 기업 7개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무려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이 플랫폼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과거 공급자 위주의 경제가 수요자 위주의 경제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즈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자가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기업들이 이제 수요자의 그 욕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가 기경제로 변화되는데 기경제라고 하는 건 정규직이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기경제라고 합니다. 이런 기경제가 도입됐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지식 공유 시대가 열렸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제 플랫폼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왜 대학이 위기에 직면했냐?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을 독점했고 그 지식을 팔아서 결국은 수입을 채웠는데 결국 이게 막히게 됐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제조, 금융, 이런 에너지 이쪽에 산업 인력을 지금까지 양성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산업계가 변동하면서 이러한 인력 양성이 결국은 사회의 수요와 일치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변화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 창의학기제를 결국 우리가 생각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의학기제는 학문 중심이나 이론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대학의 미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그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 파트를 맡게 된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실장 김은미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심리 상담 지원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가 코로나 심리 상담 지원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육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 차원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하여 코로나 우울증 예방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입 배경들을 바탕으로 세종대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대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각 부속 기관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차원으로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정서적인 케어를 담당하는 학생생활 상담소에서는 다양한 심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처에서는 학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학생과 1대1로 평생지도교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면담 관리 및 학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진로 심리 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목에 국한된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교과 영역에서도 자신들의 특성과 흥미, 적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지원처에서는 다양한 취업 관련 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을 학교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국제교류센터에서 각각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종대학교는 세종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대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들의 제작 과정입니다. 우리 세종대 학생생활상담소는 사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의 4가지 단계를 통해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효율과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매년 신입생, 재학생 인식조사,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적인 제약이 가중됨으로써 다양한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설문조사를 통해 경향성을 분석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심리검사부터 개인 및 집단 상담, 워크샵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장애 학생을 위한 상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종료되면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의 프로그램별 평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과 보완할 점을 분석, 평가하고 난 후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 체계와 공고한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 조치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상담소에서는 매년 축제 기간에 교내 광장에 상담소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 건강과 자기 이해를 돕고 상담소에 내방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가는 상담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의 경우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내의 모든 대외적 활동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던 관계로 다가가는 상담실 프로그램도 본 취지에서 조금 수정하여 새로운 포맷으로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다가가는 상담실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채 무료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로 학교 생활 및 학업,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소소하지만 따뜻한 마음꾸러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음꾸러미 내용품들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편지글, 다양한 문구류 및 무료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감정 다이어리 만들기, 집에만 있게 되면서 허약해질 수 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한 비타민C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2020년 10월 12일에서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92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만족도 4.4점을 나타냈습니다. 마음꾸러미를 받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너무 정성스럽고 따뜻한 선물로 인해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못 가선
현실에 존재하는 학교의 대학생이었다라는 게 마치 전생의 기억 같았는데 학교에서 택배를 받으니 소속감이 들었습니다. 새내기인데 학교를 간 날이 많지 않아 속상했던 와중에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 속상했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 하나하나 신경 써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상담소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등의 소감을 보고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선물 꾸러미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심리 워크숍은 교수가 직접 자신의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소의 심리 검사 또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신청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입니다. 찾아가는 심리 워크숍은 학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수가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잘 알지 못하거나 선뜻 내방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심리 검사를 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의 경우 각각 4월 27일, 29일, 5월 10일, 17일로 총 4개 학과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셨고 모두 12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4차 모두 비대면 실시간 웹엑스 강의로 MBTI 및 스트롱 검사에 대한 워크숍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년도의 경우 총 6회에 걸쳐 전체 153명이 참여 진행되었으며 심리검사와 함께 팀플 불안 및 미술 치료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미술 치료의 경우 다른 차시에 비해 구성원 간의 소통 및 강사 만족도가 4.6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소감 내용을 살펴보면 팀플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강의 내용, 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았다는 소감과 함께 3학년의 경우 MBTI 성향에 맞는 직업 추천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1학기에는 급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취소 및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가 되어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및 비대면 실시간 진행 프로그램들로 전환된 가운데 집단 상담 성격을 갖고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의 경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불안 해소 집단 상담은 대학생들이 수업이나 면접 등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실제적으로 발표 연습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에서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발표 불안에 대해 직접 다뤄보고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19일, 26일로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 3명으로 모두 6번 참여하였습니다. 5점 만점에 전체 4.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소통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0으로 보고되었으며 아울러 운영 만족도 및 프로그램 만족도, 추천 의향에도 5점 만점에 5.0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차 나를 찾아가는 시간에서는 진로 탐색 집단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인식조사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서로 간의 진로 고민을 나누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20일, 27일로 총 3회 운영되었으며 참여 인원 7명으로 3회기 모두 총
15번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4.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운영 만족도 및 강사 만족도에 4.3의 점수가 보고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소감으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과 담당자님의 경청 능력으로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등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플 불안 수용 집단 상담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에서 팀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팀플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여도 팀플 과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재학생들이 팀플 내에서 상처받거나 불안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주고 보다 적응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25일, 12월 1일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4명의 학생들이 모두 11번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것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모습들과 강제가 아닌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 좋았다.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어서 각성의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팀플 그 이상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는 등의 다양한 소감을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로 접어들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멘탈 잡고 스트레스 잡고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탈 잡고 스트레스 잡고 1차 워크숍은 부제 나를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한국심리센터의 박현주 강사님께서 진행하셨으며 2021년 11월 2일에 총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구성되었고 4.5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서 집중이 잘 되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좋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보고하였습니다. 멘탈 잡고 스트레스 잡고의 2차 워크숍으로 부제 무기력 극복 및 번아웃 예방이라는 주제로 한국심리센터의 배정인 강사분께서 진행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총 29명이 참여하여 만족도 4.4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알 수 있을 법하지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명시해서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는 등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다양한 소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학기에는 내 마음을 그리다라는 부제를 갖고 온택트 마음 수업이라는 비대면 심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2차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색채 심리 전문가이신 양혜라 선생님께서 색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감정과 심리를 알아차리고 코로나로 인해 받았던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소하기라는 주제로 1차 시의 경우 내 마음에 색을 입히자, 2차 시 스트레스 파악하고 해소하기라는 주제로 6월 29일과 7월 6일에 유튜브 채널에 강의를 업로드하여 양 이틀간 심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4.5점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소감으로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소재여서 신선했다. 내가 생각하는 색상의 이미지와 경험과의 관계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우울감과 관련된 색들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나의 우울함의 이유들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스트레스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 기존의 자신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봤던 틀을 깰 수 있었다. 색과 터치, 라인 등 색채 심리 이론을 알려주시고 그림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때 색과 그림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어서 다른 비관적인 생각이 흘러들지 않아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등의 소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계융합 전공자 대상 MBTI 성격 유형 검사 해석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연계융합 전공자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TI 워크숍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계융합 전공자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1년 6월 3일에 진행하였으며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2점이었으며 그 중에 강사 만족도는 4.9점으로 진행 강사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소감으로 강의가 쉽고 재밌으며 나를 이해하기 좋다. 다양한 성격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생활 상담소에서는 세종인의 자아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아직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유로 인해서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 및 성격, 기질 등에 대한 검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상담소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공개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진로 및 성격, 기질, 학습 유형 검사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비록 집단적으로 검사는 실시하더라도 해석은 상담원과 1대1로 개별 해석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자세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의 경우 1학기에 3차 시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차 시 진행하였고 총 543명의 학생들이 검사를 실시 및 해석받았으며 만족도 4.6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 소감으로는 속마음을 들킨 기분이었고 그렇기에 검사가 굉장히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 분의 입을 통해서 별로 드러내지 않던 내면을 들키는 게 새로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며 향후 진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저의 성격을 알게 되어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소감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외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소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생활 상담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및 우울, 불안 등의 문제, 더 나아가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 자살 예방 교육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학생생활 상담소에서는 그에 발맞추어 신속히 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정서적 심리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코로나19 위기 상담 전화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2020년부터 비대면 수업 전환 및 모임 규제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학생생활 상담소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유튜브에 학생생활 상담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상담소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심리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보고였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는 항상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과 정서적 케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건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심리 지원을 제공받아 더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개개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수기 발표를 맡게 된 지능기준공학부 심동현 학생입니다. 오늘 세종대 창업지원단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획하고 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학부생 신문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세종대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절차와 각 과정을 수행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양질의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창업지원단에서는 전주기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창업지원단에서는 AI 콜라보랩 장비를 임대할 수 있게 도와줘서 기술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제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특강과 시창업과 진로설계 과목도 제공이 되어서 VC나 아니면 AC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창업을 해서 여러 길을 걸어온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또 기울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를 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창업 공간을 학교에서 임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공간을 제공받아서 사업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회의실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외부 기업에서 봤을 때 좀 더 신뢰도가 가는 게 학교 입주 공간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학생이라면 다들 두드림이라는 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드림에서는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창업지원단에서도 창업 카테고리로서의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창업지원단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교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IR 자료나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층 상담을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제도 전 기회도 지원을 해줍니다. 가령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고 또한 멘토링을 통해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시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해서 초기 스타트업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창업 사이클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 중에 빨간 색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 빨간 색깔 글자가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현재 취창업과 진로설계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고 제가 입학한 연도인 2017년도에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런 해당 과목들을 수강을 하면서
먼저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기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을 제가 고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창업을 결심하고 난 뒤부터는 창업 아이디어 톤, 아니면 스타트업 캠프, 아이디어 경진대회, 피칭 앤 멘토링 대회 같은 교내 대회를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성숙시킬 수 있었고 또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최종 선정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내 대회 이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창업지원단에게 다시 피드백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얻어간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성장시킬 수가 있었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IR 자료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을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의 창업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딩 교육 재능 기부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소득과 지역 차이에 따른 이런 교육 불평등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런 코딩 교육 재능 기부 활동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지능기전공학부에 학술 동아리 스마클이 있었습니다. 스마클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코딩 교육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런 온라인 코딩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이런 코딩 교육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리더십을 고취시키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2020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며 실적을 발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20년 하반기에는 마음이 맞는 연구실 선후배님들 5분과 함께 창업팀 왓츠랩을 결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가능한 코딩 교육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서 소득 격차와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도 최신의 그리고 즐거운, 재밌는, 흥미로운 그런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고 성장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교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피칭 앤 멘토링 대회를 통해서 이미 이런 코딩 교육 시장에 잠재적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지나 아니면은 교육방송 플랫폼과 같이 이미 인프라가 구성된 그런 경쟁 기업들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급 부가가치의 그런 유니크하고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김명석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계신 지능기전공학부 마인즈랩에서 VR 컨트롤러를 연구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VR 컨트롤러를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고급 부가가치의 교육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명석 교수님께서도 창업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오픈 장갑형 VR 컨트롤러로 제가 정하고 다시 왓츠랩에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멘토링을 통해서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 코드럴 버전 스팀 교육 플랫폼에서 이 VR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에어모시 인터페이스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오픈 장갑형 VR 컨트롤러 그리고 HMD 교육 콘텐츠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예비 창업 패키지의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료 시점에서 평가 등급 최우수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7월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창업팀 왓츠랩을 실제 창업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2021 워크 스타트업 캠프에 참여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또 수렴하는 계기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로부스트하게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 또한 저희가 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2021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면서 에어모션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장갑형 VR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HMD 그리고 교육용 컨텐츠를 저희 왓츠랩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지원단과 많은 접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사진이 없어서 넣진 못했지만 창업지원단장님이셨던 송진우 교수님과 많은 면담을 진행을 또 하였습니다. 아마 제 혼자였으면 창업 시기가 굉장히 늦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능기술공학부 또 왓츠랩 대표 심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